이제 오늘 마지막이죠. 마지막이고 총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에 왔는데 사실은 이 판단 구조가 이제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는 이제 용어가 또 마지막 그 12강, 13강에 용어가 이제 하나 반성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근데 사실은 내용은 뭐 거의 비슷한데 이제 그 용어상으로는 이제 반성이 나와서 조금 더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명명하게 할 수 있고 사실은 이 우리 전체 이번에 정치 칸트 정치 철학 강의의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칸트의 어떤 그 판단에 대한 어떤 그 기본 개념, 이 판단에 대한 어떤 그 기본 개념이 일반적인 어떤 개념하고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거를 한나 아렌트는 이제 그 자기 방식으로 수용하고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칸트에 있어서의 어떤 그 미적 판단은 일반적인 어떤 그 판단의 종류하고 다르다 한 거예요. 이 개념을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총 정리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그 여러분들 그 12강, 13강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꽃은 아름답다 하는 게 이제 미적 판단이죠. 근데 이 꽃은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다른 종류의 어떤 진술들이 있죠. 가령 1 더하기 1은 뭐 2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그 학문적 과학적 어떤 진술인데 한나 아렌트는 이걸 이제 판단의 종류하고는 아니라고 보죠. 이거는 이제 판단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종류의 어떤 판단이 하늘은 가령 예를 들면 하늘은 푸르다 하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이해를 할 때 여러 종류의 이제 판단들이 있는데 뭐 감탄문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뭐 그것도 이제 판단문의 어떤 한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한나 아렌트가 칸트를 빌어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늘은 푸르다라든지 아니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종류의 어떤 그 진술로 이루어진 어떤 판단, 이건 판단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왜 판단이 아닌가 하면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빠졌어요. 뭐 어떤 것들이 빠져 있는가 하면은 그 판단이라는 그 자체는 일단 개별자를 그 보편화하는 건데 개별자를 보편화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개별자를 이 보편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종류는 하늘은 보통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 판단들은 대부분 뭐 이런 거죠. 하늘은 푸르다, 뭐 이 옷은 뭐 방은 뭐 밝다, 뭐 이런 여러 형태의 어떤 유사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또 과학적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 플러스 1은 2다라고 이런. 여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게 빠졌는가 하면은 그 판단이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보는 혹은 칸트적 어떤 차원에서 그 필요로 하는 뭐가 빠졌는가 하면 동의를 요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요구하는 그런 거를 청원하는 구원하는 것들이 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식의 어떤 그 칸트의 판단에서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어떤 그 강압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편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상대편에 대한 어떤 동의의 어떤 거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하늘은 푸르다라는 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감각적인 어떤 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동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 소위 어떤 진술 형태는 요 속에 이제 이 꽃은 아름답다라는 어떤 그 미적 판단을 근거로 유사하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강의를 지금 이 세 번의 어떤 강의를 했는 어떤 그 총 그 핵심은 이거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종류의 어떤 그 판단은 그 속에 동의가 들어가야 된다. 이 동의라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 상대편 이게 완전히 100% 진리다라는 방식의 어떤 그 진술이 아니고, 그 상대편으로 하여금 공감의 어떤 거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또 그 공감을 넘어서서 또 그 자기 판단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코렉트 할 수 있는 여유까지도 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방식의 어떤 그 진술 형태, 이런 식의 어떤 그 판단을 하는 것을 이제 한나 아렌트가 가장 모범적이고 그리고 이상적이고,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그 판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세부적으로는 그 구성의 어떤 그 요소, 그러니까 의식의 어떤 구성 요소는 비판적 사고, 상상력, 그런 다음에 반성하는 작용. 요게 이제 이루어가지고 요런 방식의 어떤 의식의 구조의 차원에서는 요런 식으로 일어나고, 그 실질 내용은 요게 이제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한나 아렌트가 칸트를 재해석하면서 우리한테 던지는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거는 이제 미적 판단에서 일어나지만은 이제 요 방식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언어의 어떤 형식으로 구할 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정책은 어떠냐, 이런 정책은 이러하면서 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식의 어떤 사유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칸트의 정치 철학, 이 칸트의 정치 철학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정신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3부를 이루는 그 판단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유고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사유예요.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1강, 2강, 지금 3강까지 했는데 이 핵심, 이게 바로 이제 한나 아렌트가 궁극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공통 감각은 우리로 하여금 타자에 대한 어떤 그 보편성을 전제로 깔고 있는, 이때 보편적으로 전제를 깐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냥 형식상의 전제가 아니라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는 바로 사교성인데, 선생님 괜찮아요? 예, 바로 그 사교성인데, 인간의 본질 자체가 바로 그 사교성인데, 그 사교성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인간의 그 공감각을 같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이 공통 감각이라는 것 속의 내용 자체가 어떤 건가 하면은 곧바로 내가 어떤 그 판단을 어떤 거를 하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 그걸 조금 더 세분화 내려가 보면은 공통 감각이라는 그 자체가 개인적 구체적으로 보면 그게 사적인 건데, 사적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어떤 느끼는 그 테이스트라는 게 사실은 미감에서 출발해서 후감으로 가서 그것이 오감까지 갔어. 그런 다음에 그 오감을 통일화시켜주는, 이게 바로 공통 감각인데, 이 공통 감각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그게 반드시 타자와의 어떤 그 공유, 그리고 그 공유라는 게 그냥 우연적인 공유가 아니라 그것이 전제가 되느냐만이 이 감각의 어떤 자기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성립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칸트는 뭐라 그럽니까? 확장된 심성 이렇게 이제 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이 개념을 끌고 온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 굉장히 그 독창적인 어떤 그 사유의 어떤 그 방식이고 이 사유의 방식에서 이제 그 한나 아렌트가 이제 판단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이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세 개가 합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뭔가 되는가 하면 그 보편적 사유 혹은 오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겨슈탄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말을 할 때 어떤 합리적인 사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뭐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자, 정치는 합리성이 지금 부족하다 할 때의 이 개념이 이제 이 보편성적 어떤 오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이히만이 이제 없다는 건 이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어떤 비판적 상상력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상상력이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개념적으로 명료하게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왜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판단의 어떤 한 형태가 아닌가 하면은 여기는 그냥 지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늘은 푸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고 그냥 그대로 지각에 오는 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성이 작용을 못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상력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지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것들은 지극히 사적인 거예요. 쌤도 다 전부 다 여기 저도 그렇고 다 전부 다 개인적인 사적인 거예요. 사적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공통성, 보편성을 부정하게끔 작용하는 게 부정적인 요소예요. 이거를 이제 넘어서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넘어서게끔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은 어떤 건가 하면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세계와 대면에서 지각에 의해서 묶여 있는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그 진술 형태를 넘어서서 즉 외적 지각을 내면화시켜주는 작업을 해요. 이 내면화시키는 작업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는 직접적으로 얽히니까 이게 만약 정치적인 어떤 그 언어로 다른 식의 어떤 정으로 풀이를 하면은 제가 쌤하고 어떤 그 판단을 해야 될 때 쌤과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 관계에 묶여 있으면은 굉장히 이관여적이고 우연적이고 보편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게 바로 지각적 판단이 가지고 있는 그 난점이고 즉 우리가 보통 정치적인 어떤 이해적인 어떤 관계에 있는 것 그걸 마르쿠제식으로 하면 1차원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을 그러니까는 어떤 다른 차원의 언어로서 바라봐야지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반성해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진술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상상력이에요. 즉 내적으로 끌어모으는 거. 그걸 응축화시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텍스트 우리 텍스트에서는 그걸 응축화시킨다 그래요. 그 응축화시켜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응축화시킨 것을 이제 이 반성을 하게끔 일종의 어떤 그 재료로 갖다 주게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반성은 뭐 어떤 건가 하면 지성이에요. 지성적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그 이렇게 저 감각주의자나 경험주의자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는 왜? 궁극적으로는 이 지성이 그 내부적으로 들어온 것들을 상상에 의해서 가져온 것들을 그 파악하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는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판단의 어떤 하는 때를 다른 말로는 한나 아렌트식으로 말하면 판단의 어떤 기능이에요. 기능. 요 반성의 어떤. 근데 요 반성은 구체적으로는 지성적 작용이에요. 그리고 이 지성은 그 무엇을 지금 보고 판단한가 하면 상상력에 의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어떤 응축화된 것을 지성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어떤 말이 동반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물음이 나오죠.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하나 철학적 어떤 물음이 나올 수 있는 거를 그 13강 강의를 읽으셔가지고 거기서 혹시 여러분들 혹시 질문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주어진 것을 가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지적 차원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13강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12강에서 13강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반성은 그러면은 즉 지적 작용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의 진정한 어떤 그 판단을 형성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핵심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그 기존 이점이 뭘까요? 인간의 원초적 계약이라는 게 말 나오죠. 원초적 계약. 여기서 이제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서도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전번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이 조금 미진했던 게 13강 강의에서 해법이 나와요. 12강 13강에서 뭔가 하면은 관찰자가 저 원장님이 한번 질문하셨어요. 박 원장님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관찰자가 일반 관찰자는 아닐 건데라고 선생님 한번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일반 관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판단을 평가를 할 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기에는 그 직접 참여자로서, 즉 액터로서, 직접 배우자로서, 연극자로서, 정치 활동 판단에 직접 참여, 혁명의 어떤 주체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근데 후기에는 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자, 스펙타토로라고 그랬죠. 즉 우리 한글식 번역은 관찰자적인 어떤 차원에서 본다 그랬죠. 근데 그 두 개가 이 13강에서는 합의를 일치가 돼요. 관찰자와 그런 다음에 그 액터로서 스펙타토로 하고 이게 일치. 뭔가 하면 이게 세 개의 관찰자가 돼요. 이 개념으로서 여기 있어 있던 어떤 그 모순들, 전기 후기로 나눴던 어떤 그런 거를 여기서 지금 극복을 하죠. 일치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치에 즉 혁명에 참여하는 자는 그 뒤에 논지가 자꾸 직접적으로 세계 전체를 다 못 보니까 늘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논점을 펴다가 나중에 논점을 이제 뭐로 가냐면은 세계 관찰자로 넘어갈 때는 그 두 개의 어떤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세계 관찰자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은 내가 행위를 할 때, 즉 준치의 어떤 어떤 행위를 할 때, 내 이 행위가 그 인류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류의 그 보편성에 합치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혁명에 참여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혁명에 어떤 참여를 했을 때 적의 상대편을 그냥 칼로 죽일 수도 있겠죠. 근데 칸트식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거죠. 혹은 한나 아렌트식으로 보면 왜? 그게 그런 어떤 행위자로서 그 당시에 어떤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걸 인류 자체의 어떤 근원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즉석에서 뭐 죽인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우리 6.25 때라든지 뭐 전쟁 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쟁 비극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죽일 수 없는, 즉 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의미죠. 그게 바로 이게 세계 관찰자로서 가능한 거예요. 이때 세계 관찰자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인류의 어떤 그 보편적 이념을 그 행위에서나 그런 다음에 그 관찰을 할 때의 같은 의미에서 다 집어넣어서 파악해야 돼. 그런 관점에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나 아렌트가 칸트의 어떤 영구 평화론을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더 의미를 더 확대해서 해석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조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조건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그 활동에서 그 활동을 더 근거지어주는, 즉 정신의 삶에 이게 가장 활동적인 그 오메가인데 이 활동적인 거에서 가장 판단해서 바로 그 인류에 가지고 있는 어떤 즉 인간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그 목적 자체가 실현되는
할 수 있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그 우리가 초기에서 말하자면 그 뭐 우리가 이제 초기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 그 전체주의 기원이나 아니면 아이히만에서라든지 그런 데라든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극복이 되는가 하면은 이런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인류에 대한 어떤 그 기본 이념을 깔고 세계사를 바라볼 때나 아니면 실제 혁명에 참여할 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여기서 극복이 되는 것은 그 각각의 행위 자체에서 혹은 그 역사를 바라볼 때 궁극적으로는 그게 인류의 어떤 그 보편적인 이념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의 어떤 그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이 판단의 기능에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판단의 어떤 그 성립 자체의 어떤 그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 전체의 어떤 이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판단의 성립 가능성은 여기에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그 이념이 근원적으로 작동이 돼 있는 상황에서 혹은 그런 조건에서 이루어질 때 인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 고찰,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의미에 대한 어떤 부여를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그 실제 혁명 자체에 참여해서 행위 자체를 이룰 때도 이게 바로 판단의 근원적인 어떤 그 기준점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준점이 없을 때는 여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가 하면 그냥 비판적 사고와 상상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지성의 어떤 것 자의성,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이렇게도 판단할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느 판단이 옳을 수 있느냐, 그 판단의 형식은 똑같이 취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판단과 이런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혹은 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차원이 이런 것들을 커렉트하고 그거를 진정한 판단은 어떤 종류의 것이다라는 것을 규제해주는, 말하자면 규제적 이념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칸트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형태의 이제 우리가 칸트를 한나 아렌트가 재해석을 할 때 그 이제 이 공감각 혹은 공통감각에 대한 어떤 그 준칙,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준칙으로 봐야 되지 법칙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법칙으로 봐버리면은 늘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구체적인 개별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런 다음에 그 생생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없애고 자꾸 판단의 형식으로 그냥 보편적인 것이 이미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그냥 귀속화시키는 형태로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준칙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어떤 그런 원리에 따라서 각각의 그 구체적인 경우들을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데 이 준칙이 우리 지금 그 12강에서 몇 가지,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뭡니까 이거 세 가지 준칙이. 하나는 일관성의 법칙이 있고, 그런 다음에 확장된 심성의 법칙이 있죠. 네, 일관적인 관점하고 확장된 심성. 네, 일관성, 확장된 심성. 또 하나가 뭐죠? 이거는 타인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그런 다음에 이거는 너 자신하고 늘 일치되게끔, 그러니까는 너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모순되지 않게끔, 너 자신과 모순되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 언행 일치를 하라, 이런 의미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137페이지인가? 거기 한번 보죠. 계몽의 준칙? 그렇지. 스스로 생각하라 이거죠. 예, 스스로 생각하라. 근데 요 세 개들이 다 이게 지금 그냥 병렬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지만 1, 2, 3 이렇게 늘어났지만은 요 세 개가 다 전부 서로가 이렇게 스며드는 방식의 어떤 느낌인 거예요. 요게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동감각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준칙의 어떤 원칙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칸트의 어떤 그 도덕 법칙이나 실천 법칙이나 혹은 윤리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칸트식의 어떤 그 법칙적인 그러니까 뭐뭐에 따라 정은 명령에 뭐뭐 반드시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반드시 뭐뭐를 해야 된다. 뭐 너는 불자니까 반드시 뭐뭐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일종의 법칙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뭐 그리스도의나 불교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형식 자체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자꾸 무슨 문제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구체적인 상황, 그 구체적인 개인이 처했을 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자유 공간 혹은 그 여러 여지의 어떤 그 가능성들을 없애게 되는데 이 한나 아렌트식의 어떤 칸트식 그 준칙에 의할 때는 이거에 준해서 한다. 이게 준해서 한다는 거죠. 준해서. 이 준해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법칙, 그 원칙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걸 다른 걸 다 배려를 다 빼버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 빼버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따라야 되는 걸 말하는 거고 준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본적인 어떤 거는 이 기본적인 원칙은 따르긴 하되 그때의 구체적인 어떤 그 상황 자체는 또 그 고유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준칙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 공감각의 어떤 이 준칙을 근거로 그 판단의 어떤 승리 그런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한나 아렌트가 이거를 결국은 뭐로 끌고 갑니까?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이게? 정치적인 행위 자체는 이런 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 답이에요. 미적 판단에서 이렇게 끌고 오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미묘한 차이들을 다 끌고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그 행위 자체는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한나 아렌트의 답이에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한테서의 어떤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뭐 자유로운 어떤 사고로 이루어진 그 어떤 준칙에 의거해서 어떤 이제 그 혁명론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따르면은 평에서 많이 했던 어떤 형태의 어떤 정치 형태를 우리가 만들 것인가라는 어떤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조금 하고 텍스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한번 좀 분석을 하죠. 질문을 일단 조금 받고 텍스트